그러니까 이 사주는요, 우리가 사주에서 봤을 때, 원국에서 봤을 때 이 사주는 제일 약점이 뭐냐면은요, 뭐가 없어요? 오행 중에서요. 오행 중에서 뭐가 없어요? 지장간에도 없어요, 이거는요. 지장간에도 있으면 다행인데, 지장간에도 없어요. 뭐가 없어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주는 콩팥이 나쁜 사주예요. 건강이 나쁩니다. 그죠? 그러니까 본인이 뭐 한의사니까 뭐 어른이 잘 알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은 다시 한번 강조하면은요, 이 신장 콩팥이 나쁜 뭐는 수가 검정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검정 콩깨, 이게 특효약이야. 그러니까 평생 검정 콩, 검정 깨만 먹으면은 신장병은 도지지 않아요. 뭐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이 을목은요. 자, 을목은요. 예를 들어서 해봐요. 진월에 만약에 사주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만약에 무자, 경진, 을사. 만약에 좋은 구성을 보면은 연, 월, 일, 시에 천간에 개가 떴어요. 만약에 사주가 이렇잖아요. 이건 기가 막히게 좋은 사주예요. 진월에 태어난 을목이 정관이 뚜렷하고요. 그다음에 인성도 뚜렷하고 재도 뚜렷하고 이게 식상도 뚜렷하고 벌써 사주가 이렇게만 뜨면요. 이 사주는 남자고 여자고 일단은 상위 5% 안에 들어가는 사주입니다. 근데 요새는요. 직업을 뭘 갖든 명성을 얻으면 부는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에 부가 없는데 재가 없는데 저 사람 어떻게 명성을 얻으면 지금은 부는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이런 사주는 이렇게만 구성이 된다면 만약에 이게 바뀌어도 괜찮아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만약에 여기에 4월에 뭐 진시다. 이게 바뀌어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가 중요한데 여기가 하여튼 자기권으로 들어와야 돼요. 뭐 을미다. 근데 을미는 이게 목토가 돼서 안 되고요. 하여튼 우선 제일 자기권으로 일단 앉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앉기가 우리가 천간 4개가요. 천간 4개가 월이나 일지가 자기권이면서 천간 4개가 몽땅 자기권인 사주가 흔하지 않아요. 그렇게만 앉아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조직에 가든지 반드시 우두머리 노릇을 합니다. 무슨 직업을 갖든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제 직업을 택하기가 상당히 좀 애매모호한 감이 있어요. 옛날처럼 농공상 또 이렇게 개금살이 있는 사주들은 의사라서. 근데 지금은요. 개금살이 없어도 의사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금이 강한 사주들, 뭐 신금이나 유금이나 이렇게 금이 강한 사주들도 제가 지금 의사 사주를 하나 또 들어보면은 좀 이따 얘기할 건데 이렇게요. 제가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예. 저희 아들. 네. 한번 보세요. 금이 많아도 그래. 금이에요. 어디 봐요? 경술. 네. 또 신미예요. 신미. 네. 여기가 뭐예요? 신미요. 또 신미예요? 네. 네. 그다음에 또 미시예요. 그러네. 또 금이 많으니까 이렇게 금이 토생금. 근데 아들 지금 몇 살이죠? 지금 현재 41살이에요. 경술생. 결혼했어요? 결혼했죠. 아니 근데 한번 실패해 본 적은 없고요. 이거는 우리가 좀 이따 얘기하지만 이 월과 일이 동일한 일주를 겁내거든요.
이런 일주들이 겁내요.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금이 많은 사주들도 금이 뭐 경신월에 난 뭐 경금이든 뭐 하여튼 이 금이 강한 사주들도 치과 의사들이나 외과 의사들 중에 많아요. 근데 이 우리가 명성을 의사라고 다 의사가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니 같은 의사라도 이름 좀 있고 좀 어디 뭐 대학병원에 학장이라도 하고 또 뭐 외과 뭐 외과 학과장이라도 하고 좀 큰 병원에 이렇게 이름 좀 있는 사람들은 유술회를 갖고 있는 의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묘유술을 개금살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근데 그게 나오게 된 연유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게 주술적인 요소에 옛날에는 그런 제사장이 다 의사고 다 모든 걸 다 했거든요. 그래서 간목은 이게 음권이고요. 을목은 양권에서 의미를 찾아라는 걸 잊지 마세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요번에 이제 병화를 좀 하겠어요. 요번에는 병화일주를 보겠습니다. 이 병화는 양권의 대표주자예요. 대표죠. 그래서 가장 강렬한 태양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병화일주는요, 사주에 자 태양이 떴다 그러면 이미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대지 위에 뜬 거니까 사주에 무토가 있든 없든 무토는 무조건 있는 거예요. 태양이 뜨려면 대지 위에 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주에 무토가, 그러니까 천간에 무토가 없어도 이건 무토가 무조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화는 기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화토일색 원리라고 그러잖아요. 화가 있으면 토가 있는 거고 토가 있으면 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를 보는데, 그러니까 이 병화는 자 보면은 병화는 그 아드님 죄송하지만요, 신미라고 그랬잖아요. 병술, 신미. 그렇지. 신미면은 장가 두고 본 가다가 아니면 지금 저 아들. 병술이니까 좋네요, 더. 예, 그렇죠. 자요. 그게 만약에 신미면은 장가 두 번 가요. 그거 좋은 사주가 아닙니다. 병술이. 그러니까 괜찮죠. 보세요. 자, 지금 여기에 지금 대지 위에 병화가 떴습니다. 이 병화는 양권의 대표주자예요. 그래서 진, 사, 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음권이지만은 항상 이걸 보세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좋은 거고 이렇게 내려가는 게 이게 나쁜 거예요. 그러면은 이 병화는 인에서 장생입니다. 그래서 인을 바라보고 있는 게 좋아요. 아무리 이게 음권이라도 여기서 해가 뜨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해가 떠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좀 추운데요. 넉넉 잡고 보름만 지나봐요. 언제 추웠냐 소리를 한다고 이제 보라고요. 인월이 지나갔잖아요, 벌써. 묘월에 들어갔어. 금방 뜨거워진다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게 이렇게 올라가. 그래서 이 병화는 대지에 뜨는데 이 병화는 누구를 위해서 뜨는 걸까요? 병화는 을목이 싹이 나서 뭐예요? 결실을 맺기 위한 거예요. 을목이 싹이 나서 위해서는 병화가 떠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태양이 가장 반가울 때가 언제예요? 비가 오고 난 뒤죠. 그죠? 장마철에 제일 한 게 태양 안에. 그러니까 개수를 보고 있는 게 참 좋은 거예요. 비가 오고 난 뒤에 태양이 떠야 돼요. 그래서 이 나중에 우리가 이름 질 때도요,
자, 갑목은 나무목이고 을목은 풀초차고요. 초고. 계수는 비우자를 써야 돼요. 그러면 병화는 이거는 날일변이 중요해요. 왜 그래요? 날일변이 뭐예요? 태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병화가 용신인 사람은 날일자, 날일변을 집어넣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런 걸 알고 줘야지 그냥 무조건 뭐 목이 용세니까 무슨 뭐 아무거나 나무 목자 그거 아니라고요. 그리고 날일변이 없을 때는 그래도 화자를 써야 돼요. 화. 불화변에. 왜냐하면 태양이 열 아닙니까? 열. 그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우리가요. 여기 보세요. 여기 한국이 있고 여기 중국이 있고 여기 일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이 러시아가 있습니다. 여기 유럽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지만 확인하겠어요. 우리가 중국이 자기네가 무토인 나라야. 자기는 중원이니까. 무토는 대지 아니에요. 중원이야. 그리고 한국은 간목인 나라야. 우리는 간목인 나라야. 그럼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동방목구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뿌리가 있는 나라야. 그래서 아무리 강대국이 있어도 우리나라는 진짜 동양의 이스라엘 같은 민족이야. 아무리 짓밟아도 우린 절대 죽지 않아요. 뿌리가 심지가 강한 나라입니다. 우리 민족은. 간목인 나라야. 그 러시아는 임수인 나라야. 물이 많아. 왜 몽땅 얼음 덩어리 아니에요. 유럽은 미국을 포함해서 경금인 나라야. 일본은 무슨 나라일까요? 병화. 그래요. 일본은 병화인 나라야. 절대 이 나라가 임수인 나라가 아닙니다. 시중에 책에 말이에요. 임진년에 전쟁이 나서 일본의 기가 세가지고 햇소리 하는 거야. 아닙니다. 일본은 임수인 나라가 아니에요. 병화인 나라라는 걸 잊지 마세요. 시중에 그거 다 햇소리 하는 거야. 왜냐하면 일본 태극기가 어떻게 돼 있어? 이게 뭐예요? 우리나라 170개 국가 중에서 태극기가 제일 잘 돼 있는 나라가 일본이야. 태양이야, 태양 이게. 그죠? 일본은 태양인 나라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해가 뜨는 나라라고 그런 거야, 병화. 근데 병화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게 절대 임수인 나라는 아닙니다. 병화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일본이 남쪽에 있잖아요. 뜨거운 나라예요. 남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데요. 이 병화는 그래서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음권 지지보다는 인묘진 이렇게 바라보고 인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장생이니까 해가 뜨는 거니까 인묘진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에서의 병화가 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를 지나면은 미를 지나고 나서부터 뭐에게 해가 지는 거라고요. 지는 겁니다. 그래서 병화는 양권의 대표 주자인데 인을 바라보는 걸 좋아해요. 그 인의 본기가 간목이지만 이게 병화라는 이 중요한 기가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병화는 강렬한 태양입니다. 강렬한 태양이라는 것을 아시고요. 그래서 이 말은 병화일주인 사람들의 특징은 강렬한 태양이고 정열적이에요. 뭐 절대 이 말이 틀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연애를 해도 진짜 정열적으로 하죠. 미지근하게 하지는 않고 정열적으로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태양이다. 정열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병화라고 해서 다 정열적인 건 아니고 이제 사주 구성을 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를 좀 보는데요. 사주는 좋은 것도 나중에 얘기하지만 일단 나쁜 사주를 보는 게 더 이론을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66년생이고요. 음력 3월 27일 사시생이에요. 근데 물론 여자입니다. 여명사주예요. 이 사주를 하나 보면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할 게 있어서 그래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이 사주가 뽑아보면 병호, 자, 임진, 진월의 병호예요. 그리고 계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자 사주예요.
그리고 자, 여기에서 대운을 좀 봅시다. 대운을 보면요. 이 대운이 4대운인데 4, 14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자니까 역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축 인묘진 신묘 그죠? 그 다음에 경인 그 다음에 기축이죠. 그 다음에 무자 정해 병술이고요. 을류 그 다음에 갑신 이렇게 됩니다. 태원은요. 태원은 임계고 그 다음에 진사오미 개미예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요. 우리가 이게 양권이니까 반드시 12운성을 적으세요. 보는 방법을 제가 자꾸 설명하는 거예요. 사주를 볼 때 이렇게 하시라고요. 양권에 있으면 반드시 12운성을 적도록 하시라고. 그러면 병화일 때 5가 가장 강한 거죠. 그래서 병화의 5는 12운성에서 보면 록이에요. 왕하고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관대궁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록이고요. 병화가 5화가 왕이 정화가 왕이 될 거야 아마. 그래서 봐. 사가 왕이죠. 5가 왕. 어? 왕이죠 왕. 록이 아니라 왕. 가장 강한 거예요 왕. 그 다음에 병화의 사가 관인가? 관이다. 사기가 록이지 록. 그렇죠 록. 이게 록이에요. 그 말은 지금 뭘 얘기하려면 봐요. 이 사주는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를 봅시다. 이 사주는 지금 우리가 이제 용신을 하나 좀 찾아보면 왕이 맞을 거야, 그죠? 정화는 사가 왕이니까 병화는 오화가 왕일 겁니다. 그러면 잘 봐요. 우리 책에서 12운성에서 한번 찾아서 한번 검증해 보면 뭐 금방 아는 거고. 맞을 거예요. 여기를 보면 용신을 보면 이 사주는 가만히 보면 뭐야 이게? 이게 사오미 화국이죠. 엄청나게. 그래서 화가 강한 사주예요. 강한 신강사주입니다. 근데 일단 이게 여자 사주예요. 여기를 잘 보시고 문제는 여기 임수가 떠 있고 계수가 떠 있다는 걸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이게 병호 여기 임진 있지만 병호 또 사화죠. 밑에가 사오미 화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화가 강한 사주예요. 그러니까 신강사주니까 일단 토금 요게 용신이에요. 근데 여기서 토도 무토여야 되고요. 금은 경금이어야 돼요. 근데 수는요. 수도 이거 여자 사주에서는 수가 참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수국화로 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여사 사주의 경우에 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건데 이 수가 임수가 되면 안 돼. 요게 계수해야 돼. 자 봐요. 이 병화예요. 병화에 임수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게? 수국화. 이게 평인데 이게 축이죠. 이건 남편이 역할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수가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여자한테는 이게 중요합니다. 기신은 물론 목화가 나쁜 거예요. 목화가 원체 열기가 강한 거니까. 그러면 여기를 봐요. 이 사람이 지금 요 태오는 좋아요. 태오는 개미니까 태오는 좋거든요. 이건 좋아. 태오는 좋으니까 이게 좋다는 얘기는 뭐냐면 태온이 좋다는 건 잊지 마세요. 태온이 좋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집안이 좋은 집안에서 났어요.
근데 좋은 집안의 태생이라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건 아니죠. 일단 어머니 뱃속일 때 좋은 집안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애가 공부를 잘하고 안 하는 건 그 다음에 대운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대운이 잘 흘러가야 되잖아요. 네? 대운이 잘 흘러가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어떻든 말이에요. 이렇게 천간에 일단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화극금으로 이게 재라는 얘기는 이 여자는 그래도 부잣집 여자, 부잣집 태생이에요. 부잣집에서 태어났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여자애가. 그러니까 부잣집에서 태어났으니까 일단은 부모가 가르치겠죠. 잘 가르쳐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좋아요. 그래서 대학을 잘 졸업을 해. 공부를 잘해서 대학을 잘 졸업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 이때는 공부 잘 대학 들어가는지 이 사람의 운명에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여자 사주는 항상 20대, 30대 초반이 중요한 건데 여기 대운을 봐요. 여기 기축대운. 여기가 최악의 운이에요. 왜 그러냐 하는 거죠. 자, 여기 병월주인데요. 기축년이 오면 어떻게 돼 이게? 요거하고 무슨 상관이 돼요? 자, 뭐 원진이지만 이게 자오충이나 거의 같은 의미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우리가 원진살도 되지만은 이 아까 병화는 반드시 무토가 떠이죠. 잘 봐요. 대지 위에 병화인데 기토라는 건 땅속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해가 지고 난 다음에 무슨 태양이 뭐 어떻게 밤이 돼 갖고 태양이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지장간을 보면은 개, 신기인데 물론 여기 개수가 있긴 하지만은 신금이나 기토는 이게 다 뭐야? 신금은 경금의 겁재고 기토는 무토의 겁재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겁재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응? 그래서 이 축오가 이게 좋은 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결혼해도 그렇게 좋은 결혼이 아니에요. 좋은 결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좋은 결혼이 아니에요. 결혼을 하긴 하지만은 결혼운이 나쁘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이거 봐요. 이 여자가 자, 요 안에 개수가 있죠. 그죠? 개수가 있으니까 수국하니까 정관운은 들어와 있는 거죠. 그죠? 정관은 들어와. 그러니까 여기서 결혼을 해. 시집을 가. 그런데 자, 여길 봐요. 여길 보면 여기 무자대운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 봐요. 여기가 결정적으로 나쁜 게 병화대운인데 이렇게 자오충이 돼 있죠. 자오충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자오충이 돼 있다는 건 수국화로 나를 극하는 거죠. 오화가 병화의 뭐 비경급인데 오화가 지지의 오화는 천간의 병화하고 똑같은 거죠. 비경급인데 이렇게 자오충이 돼 있다는 얘기는 이 자가 뭐냐면 병호인데 자가 수국화 이게 관이죠. 관 남자예요. 관 여자 사주에서 남자인데 이렇게 충이 돼 있으니까 충이 돼 갖고 나를 극하니까 여기서 이혼수가 있는 거예요. 결혼을 하지만 곧 이혼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사실은 용어를 설명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혼하는데 만약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자대운이 왔다고 병월주인데 무자대운이 왔다고 다 이혼해요? 아니에요. 무조건 예를 들어서 병월주라고 해서 무자대운이 들어왔으니까 이혼한다? 반드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주에서 겁내는 게 있어요. 일주와 월주가 동일한 경우. 이거 꼭 아셔야 돼. 이걸 제일 겁내요. 즉 사주가 이렇게 있을 때 병호
이 얘기가 왜 그럴까요? 이게 난데 나가 또 내 부모 자리에 또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 위에 부모 자리에, 이 월주라는 건 부모 자리인데, 그럼 부모 같은 사람이 나 말고 또 있다는 얘기니까 나는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사주 이론이 그런 거 아니에요. 월주에 내가 일주 같은 게 월주에 또 있다는 얘기는 나 말고 부모 같은 사람이 따로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나는 그 사람 앞에 힘을 못 쓰는 거죠. 내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내 존재는 있으나마나 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절대 성공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월, 일이 있는데 이 제일 나쁜 게 월주와 일주가 동일한 사주예요. 이 사주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조금 전에 얘기한 원리를 생각하시라고요. 나 말고 부모 자리에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으면 내가 그 사람 눈치 보느냐고, 내가 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냐고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이 사람이 제 역량을 발휘 못해. 그러니까 절대 훌륭한 사람이 되기 어려워요. 그리고 여자는 부모 같은 사람한테 나를 뺏기는 거야. 그러니까 가정이 깨질 확률이 많아요. 반드시 가정이 깨질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여자 사주든 남자 사주든, 근데 특히 여명사주에서는 이런 경우는 이거는 반드시 팔자가 드세다고 그래. 근데 여기서 팔자가 드세다는 건 이거 잘못하면 2번씩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거보단 덜하지만 이거에 준하는 게 제일 나쁜 게 이거고요. 두 번째, 일주와 연주가 동일한 경우예요. 그 다음에 일주와 시주가 동일한 경우. 즉 나하고 동일한 게 있는 게 나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병월주인데 연애 병원인이 들어있죠. 예? 병원. 그러니까 이게 난데 나 같은 사람이 연애 또 있다는 얘기는요. 이런 경우에도 월만 제일 큰 게 월이고요. 제일 큰 게 월이고 그 다음에 연인데 이것도 제 역할을 못해요. 이것도 제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하고 이거 그 다음에 만약에 또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병호다. 이것도 노가 나빠요. 내 자식 같은 놈이 또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식의 그늘에 의해서 내가 내 영향을 발휘를 못해요. 나이를 먹을수록 나쁩니다. 이거는. 그래서 사주는 같은 적이라도 아무리 자기권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게 똑같이 있는 걸 꺼리는 거예요. 동일한 게 똑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봐요. 그런데 관운장이처럼 몽땅 동일한 거 그거는 괜찮아요. 그거는 위대한 사주야. 만약에 어떤 사주가 만약에 이렇다고 칩시다. 다 병호다. 이 사주는 제왕격 사주야. 연월일치가 몽땅 병호라고 칩시다. 네? 그러면 내 편이 4개가 있는 걸로 해석해 이건. 그럼 내 편이 4개가 있으면 나는 천하를 거느릴 수 있죠. 그렇잖아요. 이때는 오히려 이거는 화가 용신이야. 자수만 들어오지 않으면 이건 대성공이에요. 그런데 이건 또 다른 거예요. 이거는 나 말고 한 사람이 더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때 제일 겁나는 게 월주입니다. 그 다음에가 연주, 시주예요. 이렇게 같이 있으면은 이거는 남자고 여자고 좋지가 않은데 특히 여자 같은 경우는 이건 100% 이거는 팔자가 드셔지요. 2번 시집을 가든가 남편이 죽든가 대운이 나빠서 남편이 죽든가 하여튼 나쁜 운으로 빠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여기 병자대운에 이 사람이 시집을 가지만 여기서 이별수가 있는 거예요. 이별수가. 그래서 가정이 이제 깨지는 거고요. 그러고요. 그러면은 아까 여기 대운을 보면은 병자대운이고요. 그 병자대운에 깨지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그 다음에 대운이 뭐였죠? 병자대운 다음에 뭐예요? 무자대운 다음에 뭐였어요? 네? 정이죠. 몇 살서부터죠, 그게?
44살. 그 여기서부터 깨졌으니까 여기서부터 54세까지는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뭘 살아가야 될 거냐면 자기 용신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까 무토가 용신이죠.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이라도 해먹어야죠. 제일 만만한 게 뭐예요 지금? 이제 이 여자 나이도 지금 60년생이가 몇 살이야 이게? 45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일 만만한 직업이 뭐야? 부동산이죠. 부동산업이 제일 만만한 직업 아니야? 예? 개업 지금 우리나라 정부도 참 문제가 많은 관료들이에요. 아니 그냥 부동산 중개사도 어느 적정권에서 뽑아서 그냥 해야지. 그냥 막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의 70%가 다 장롱 속에 들어가 있어요. 30%만 나왔는데도 지금 포화 상태죠. 근데 지금 자격증 받은 사람이 몽땅 다 하는 순간에 어떻게 한 집거는 하나씩 부동산이에요. 다 망하는 거지. 다 망해 이거는. 10년은 뽑으면 안 돼요. 그럼 또 젊은 애들 어떻게 해요? 그건 또 말이 안 되니까 하긴 해야 되겠지만은 좌우간 이렇게 무계약적으로 하는 거고 우리나라는 하여튼 좌우간 문교 행정이고 뭐고 좌우간 뭐 행정 편의적이니까. 그런데 제일 만만한 게 뭐예요? 이 사람도 부동산 중개 자격증이 없으면 어때요? 근데 이 사람 어느서 공부를 잘했으니까 뭐 자격증 땄겠지 뭐. 자격증 요새 부동산 중개업인데 자격증 없으면 어때요? 빌리려면 그냥 돈 100만 원만 주면 뭐서 없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 그래도 뭐 그러니까 팔자가 드신 거야. 팔자가 드셔. 드세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나이가 45 요대운에 와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그렇다고 그래서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렇다고 그냥 혼자 살진 않죠. 왜냐하면은 여기 임수가 나빠요. 월에 있는 임수가 이거는 편관이지만 시에 있는 정관이 좋죠. 시에 있는 정관.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 이런 사람은 모르긴 몰라도 연하의 남자를 만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운이 좋아서 부동산업으로 돈 좀 버는 순간에는 누가? 연하의 남자가 반드시 붙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건 요걸 하려고 그래 요거요. 요런 사주들 요렇게 그러니까 사주가 여러분들이 거의 다 그래. 제일 나쁜 게 뭐냐면 근데 이 병화가요. 잘 보세요. 요 다음 시간에 하겠는데요. 이 병화가 예를 들어서 인월에 난 병화 이렇게 진월 인월에 난 예를 들어서 사주가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딴 건 보지 말고 요 구성만 봤을 때 1월에 난 병진일주다. 남자 거의자고 직업의식이 기가 막히게 좋아요. 그러니까 요 인월이라는 게 이게 장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병화와 무토가 있고요. 그리고 화생도 식신이에요. 여자 사주도 인월에 병진일주다 그러면 이거는 직업의식도 좋지만 남편 복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진의 지장간이 을개문데 화생토 식시지만 여기 뭐가 들어있어요? 여기 정관이죠. 그러니까 직업의식도 좋지만 이거는 남편 복도 있는 거예요. 또 진월에 난 병인일주 이것도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자기 일지에 장생인지를 깔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렇게 해가 이렇게 떠서 진다 이렇게 지어갈 때가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월에 난 병자일주다.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같은 화생도 식신이라 하더라도 해가 지고 난다면은 좀 그래요. 또 마찬가지로 자월에 난 병수일주다. 같은 사주라도요. 이 사주와 이 사주는 격이 달라요. 이거는 그래도 수준 있는 사주고 이건 별 볼 일 없어요. 그렇다고 못 산다는 건 아니지만 절대 상류사에 가기 어려운 사주예요. 그러니까 사주를 보고 한눈에 그 수준을 딱 읽을 줄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볼 때 이 사주는 남편복이 있다 없다는 게 한눈에 읽혀져야 돼요. 여자 사주는. 남자 사주라면 이 사람은 직업의식이 있고 참
수준 있는 사주고 이 사람 직업적으로 성공하겠다 하는 걸 한눈에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운을 맞춰보세요. 그때 좋은 대운에 왔다면 이 사람은 분명히 성공할 거다. 자,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사주는요, 단명해. 조금 전에 얘기한 요 사주, 지금 얘기한 이런 사주들은 이건 단명해요. 일반적으로 수명이 길질 않아. 장수할 사주가 아닙니다. 장수 사주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제가 여기 설명한 것들이요, 지금 여기 병호 이렇게 돼 있고 또 병호 아니에요. 예? 질문 하나 있어요. 요것만 하고요. 그럼 이렇게 병호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사주는요, 자수가 들어오는 게 제일 겁나죠. 좌우측이. 그래서 이 자수가 뭐냐면 생식기예요. 새끼이고 비뇨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병이 생기면은 참 치유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병이 생기면 치료하기 어려워. 그래서 그 계통을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여성들이 잘 병기는 유방암, 자궁암, 뭐 비뇨기 계통 이런 쪽을 항상 조심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검진하고 그 계통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봐요. 이영양 사주에 이제 14살부터 병술되고 네, 요 사주가 좀 전에 한 거예요. 예. 이 사주의 용신은 무토고, 예, 무토가 용신이고, 그 다음에 화생토니까 경금, 그 다음에 개수, 목화가 귀신. 예, 목화가 귀신입니다. 그때 병술 그 여기 들어가면은 이 운에 들어가면 이 사람은 아주 나빠요. 그러니까 노후의 삶이 피곤하다. 이게 정답이에요. 노후의 삶이. 그래 왜냐하면은 잘 봐요. 여기 보세요. 당연한 얘기죠. 뭐 더 안 했지만은 이렇게 했는데 병원데 병호에 병술대운이라고 하면 이게 비견이지만 이거 기실이죠. 그 다음에 이게 들어오면 옷을 합의돼 버리죠. 이 옷을 하고. 그러니까 아주 나빠진 거야. 그러니까 이 54살 넘어가면 이 사람은 삶이 비참해져요. 피곤해요. 그래서 참 대운도 잘 만나야 돼요. 크게 나쁜 노후가 피곤해지고. 그러니 이 여자가 남편도 없이 혼자 사는데, 그러니까 벌써 이 얘기는 이 사람이 부동산을 해도 큰 돈을 벌기는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운이 나빠지니까 참 삶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요거를 이 사주에 제일 겁나는 게 일주와 월주를 만나는 거를 피해야 돼요. 그게 그런 사주가 좋은 게 아닙니다. 그 다음으로 일주와 연주나 시주 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특히 여자 사주들은요, 거의 100이면 100 다, 그 2번씩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봤어요. 대운이 좋게 흐르면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대운이 만약에 수목이 용신인데 그렇다. 그러면 해자축 인묘진으로 60년이 지나가잖아요. 그럴 때는 그런 사람은 헤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헤어지진 않아도 부부 간의 갈등을 엄청나게 안고 살아갑니다. 안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 삶이 아주 행복한 건 아니죠. 행복한 건 아닙니다. 그러고요. 자, 여기를 그래서 이 병화는 잘 봐요. 병화는 이렇게 올라가서 보는데 여기부터 자 신유 이렇게 내려가면은 이제 이게 이렇게 내려가면은 병화의 힘이 꺾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꺾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화는 태양권의 우두머리인데 태양권의 중심인데 인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쪽을 바라보고 이 연월일지가 구성되는 게 좋다. 그리고 물론 천간도 자기권으로 구성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 원리를. 자, 시간 때문에요. 숙제를 하나 내고 이제 다음 시간에 또 하겠는데요. 지금 아까는 병호를 했잖아요. 이번에는요. 1960년이요. 1960년 음력으로요. 2월 12일 신시생을 보겠어요.
근데 이것도 여자 사주입니다. 이제 남자 사주도 하겠는데요. 우선 삶이 기구한 게 남자보다 여자 쪽이 더 많아요. 그래서 여자 사주를 좀 하겠고요. 남자 사주도 물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집에 가서 한번 보시고요. 제가 설명하는 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어디에 문제가 있고 어떻게 보는 거냐. 근데 다시 말씀드려서요. 사주는 항상 어느 달에 태어난 일간이 뭘 깔고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어느 달. 예? 띠는 의미가 없고요. 어느 달에 태어난 일간이 일지를 뭘 깔고 있느냐. 그러니까 항상 사주를 볼 때 어느 달, 여기 월지요. 어느 달에 태어난 일간이 뭘 깔고 있느냐를 보는데 전제가 이걸 잊지 마세요. 태양권, 태운권 하에서 자기권으로 구성되는 게 좋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 놓고 여러 가지 신살이나 대운이나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 보는 원리를 잘 터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예시할 건 대운을 볼 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목화대운이다, 화대운이다. 근데 이 사람이 병자대운에 있다 그러면 이거는 내 편이라도 이게 동시에 같이 맞춰주는 대운이. 어떤 사람 보면 하나 대운이 왔는데 별 볼 일 없어. 그거는 같은 대운이라도 육식갑자에서 같은 값이면 자 대운에서 만약에 40에서 병자대운이고 어떤 사람은 병인대운이다. 똑같은 40. 그럼 이건 별 볼 일 없어. 이건 성공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육식갑자 하나를 놓고 봐야지. 요거 5년, 이거 5년 아니에요. 그럼 내가 10년 동안 대운해서 그러면 5년은 좋고 5년 나쁘고 아니라고요. 그 대운 중에 좋으냐 나쁘냐는 건 매년 오늘 보는 운을 따지는 거예요. 올해 경인년, 내년 신묘년. 아시겠어요? 그리고 10년이란 대운 중에서 매년 오는 운을 갖고 좋으냐 나쁘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운 중에 세운을 보는 거예요, 사주는. 그러니까 사주는 매년 보는 거예요, 매년. 아시겠어요? 매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운이 좋게 들어와야 돼. 성공하려면 좋은 대운 중에서 좋은 세운이 들어와야 돼. 그때는 성공해요. 근데 나쁜 대운이라고 10년이 다 나쁜 건 아니죠. 나쁜 대운 중에서도 한 해 하나 오는 운이 자기한테 용신운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 운은 괜찮은 거예요. 네, 같은 값이면 좋은 대운 중에서 좋은 세운이 와야 성공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선생님 그 12신산 차례겁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이해를 하시겠죠? 그래서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터득을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걸 한번 풀어오시고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